자, 15페이지에 2번 문제. x의 변 길이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앞쪽에서 피타고라스 수라는 거 배운 적 있죠? 숫자가 만약 이게 3의 배수 3k라고 합시다. 직각 얘가 만약 4의 배수 4k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5의 배수가 만들어지죠. 5k. 이렇게 만들어지면 피타고라스 숫자를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에 나타나는 변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k가 1이 되게 되면 3, 4, 5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부르죠. 혹은 3의 2배 6, 4의 2배 8, 5의 2배 10 뭐 이런 거나 3의 3배 9, 4의 3배 12, 5의 3배 15 3의 4배 12, 4의 4배 16, 5의 4배, 20 이런 종류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래요. 지금 잘 보시면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냐면 9와 7을 더한 16이네요. 그런데 직각에 바라보는 빗변의 길이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가장 긴 변인 빗변이 20, 나머지 한 변이 16, 그럼 보나마나 선분 AB의 길이는 12가 됨을 알 수 있죠. 만약에 피타고라스 숫자인지를 몰랐어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숫자인지 몰랐다면 다음처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변을 내가 만약 y라고 둔다면 선분 AB를 y라고 두면 y제곱 더하기 16의 제곱은 20의 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죠. 푸시면 됩니다. 얘를 y제곱은 20의 제곱은 400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16의 제곱은 256 빼시면 y제곱은 144가 남아요.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더니 144가 되네요. 그 y는 12인 거죠. 이렇게 구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런 피타고라스 숫자를 어느 정도 미리 알고 계시면 이런 불편한 계산 없이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여기를 보셔야 되죠. 이쪽을 보시는 겁니다. 삼각형 ABD를 보시면 돼요. 여기 y라는 이변, 선분 AB 길이가 12가 됐고 이 변이 9죠? 그렇지? 그럼 이 변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이거 잘 보시면 어디 있죠 또? 여기 있어요. 한 변이 9, 직각을 끼고 나머지 한 변이 12. 그럼 가장 긴 변인 빗변은 15가 돼야 되겠죠. 다음처럼 보시면 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15페이지 7번에 이제 2, 3번이에요. 사다리꼴에 관련된 문제인데 x의 변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런 변 길이 구하는데 사다리꼴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 부분이 사다리꼴인데 좀 튀어나와 있죠. 거기를 위아래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고 나면 내부에는 이 사각형은 사각형 AB, 여기를 H라고 합시다. 사각형 AB, HD는 직사각형이 되죠. 그 위에 있던 이 9라는 선분 길이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다시 얘가 9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선분 CH의 길이는 17에서 9를 뺀 길이니까 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AB의 길이 15가 여기는 선분 DH 길인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죠. 그럼 필요한 삼각형만 그려보면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D, H, C. 이변 8, 이변 15, 이변 X를 구하는 문제죠.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가장 긴 변인 X를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15의 제곱은 225 플러스 8의 제곱은 64 합치면 289.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해야 289가 됩니까? 그러면 그 X는 17이에요. 아셨죠? 답은 나왔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피타고라스 숫자에는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뭐 이런 숫자도 성립하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이런 조합 말고도 또 다른 종류 중에 보면 자주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8, 15, 17. 물론 얘는 배수 관계는 아닙니다. 이것만 성립하는데 이렇게 8, 15, 17이라는 별은 워낙 자주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숫자니까 외워두시면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미리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자르라고 그랬죠? 이쪽이 튀어나와 있나요? 잘랐습니다. 그럼 수직이 되면서 위에는 11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여기 있는 변 길이는 5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 변의 길이를 모르는 선분 A, 여기도 H라고 할게요. 선분 AH의 길이를 모르니까 이 변을 Y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 삼각형을 이제 바깥으로 빼서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수직이고 얘가 B, 얘가 H, 얘가 A. 여기가 Y예요. 이 변은 5가 돼 있고 이 변이 13이죠. 그럼 가장 긴 변인 13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 Y와 5를 제곱해서 더한 거와 같죠. 그럼 Y 제곱은 13을 제곱하면 169, 5를 제곱하면 25인데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5가 되고 따라서 Y 제곱은 169 마이너스 25, 144. 그래서 Y는 12. 역시나 이것도 피터로 숫자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한 변이 5, 한 변이 12, 나머지 한 변은 보나마나 13. 언제? 직각삼각형일 때만 이렇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알아두시면 이런 계산 안 하시고도 좀 쉽게 빠르게 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어요. Y가 이제 12가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끝난 건 아닙니다. Y가 12이면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바깥으로 빼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D, B, C. Y가 12라는 얘기는 이 변의 길이가 12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선분 BC의 길이는 문제 나와있죠? 16이라고. 여기가 X인데 이 숫자를 찾기 위해서는 피타로 정리를 위해서 지금 좀 식을 써도 괜찮겠지만 이 조합이래요. 여기는 12는 3 곱하기 4. 여기는 16은 4 곱하기 4. 3의 4배, 4의 4배. 그럼 여기는 X는 5의 4배가 될 테니 X는 20이 될 겁니다. 아니면 계산하셔도 되는데 피타고라스를 이해하시면 좀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에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요. 직각삼각형에서 세변 길이 A, B, C라고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가 성립했었냐면 가장 긴 변인 B변인 C를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 A와 B를 각각 제곱한 다음에 더한 것과 같다.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죠. 근데 이거는 이런 성질은 왜 성립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된다는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막 배우고 있긴 하지만 왜 성립하는지는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리 이름이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이거를 이렇게 증명하셨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왜 직각삼각형에서는 B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지를 다음과 같이 증명하셨는데 여기 보이는 한 변이 A, 한 변이 B, 한 변이 C인 직각삼각형을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갖다 붙이신 거예요. 결론은 합동인 삼각형 4개를 갖다 붙였다는 뜻이죠. 그럼 바깥쪽에 그려지는 이 큰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얘가 수직이며 이 변이 A일 때 이 변이 B가 되고 다시 합동인 도형이니까 얘가 A일 때 얘가 B가 되고 또 합동인 도형 얘가 A일 때 얘가 B가 되고 또 다시 합동인 도형 얘가 A일 때 얘가 B가 되고 물론 내부에는 이 변 길이는 전부 다 C가 될 겁니다.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변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죠. 그럼 이 정사각형의 만약 넓이를 구하라면 A 플러스 B를 몇 번 곱해야 되냐면 2번 곱해야 돼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곱셈을 아직 여러분이 배운 적은 없는데 이런 건 한 적 있어요. A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분배하죠? 분배하게 되면 A와 A를 곱하면 A제곱, A와 B를 곱하면 플러스 AB가 되겠네요. 혹은 B와 A 플러스 B를 곱하면 이렇게 분배하면서 AB, 이렇게 분배하면서 플러스 B제곱이 나오죠. 그럼 얘는 여기는 A 플러스 B에 여기는 A를 한 번씩 분배한 거에다가 다시 B를 한 번씩 분배한 거를 덧셈하겠다는 뜻이에요. 결론 위아래 계산한 결과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랑 더하라는 뜻이니까 A제곱에 여기는 AB와 여기는 AB는 동량 처리가 돼요. AB가 2번 덧셈 되니까
플러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돼서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게 넓이입니다. 아시겠나요? 다음과 같이. 근데 이 사각형 넓이를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냐면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보면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이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근데 한 변 길이가 a고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a를 밑변으로 보면 여기 있는 b가 높이가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 안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이런 게 똑같은 게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네요. 그럼 약분되면서 이렇게 약분하면서 이 삼각형 4개 넓이는 2a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내부에 있는 삼각형 4개 넓이에다가 이렇게 4개 넓이를 더한다음에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더해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 C인 정사각형이죠.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지만 얘가 정사각형이에요. 이유는 이변이 C, 이변이 C, 이변이 C, 이변이 C 모두 C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90도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왜 90이라고 표시 안 되는데 얘는 왜 90인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한 각이 있죠? 한 각을 점이라고 합시다. 나머지 한 각을 x라고 합시다. 그럼 점과 x를 더하면 몇 도가 되냐면 90도가 되죠. 그렇지? 점과 x를 더하면 90이에요. 점은 x랑 더해야 90이 되고 x는 점이랑 더해야 9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을 어디다 둘 수 있냐면 여기다 둘 수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색깔로 구분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각을 여기다 둘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x는 어디다 둘 수 있냐면 여기다 둘 수 있어요. 여기 이쪽에 보이시죠? 그럼 x와 점과 x를 더하면 90이 돼요. 근데 이 삼각형은 합동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이리 옮겨오겠죠? 물론 여기는 x도 이리 옮겨갈 겁니다. 근데 보면 여기가 x고 이쪽이 x고 얘가 점이잖아요. 점과 x를 더하면 90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렇게 세 개가 점, x, 여기 있는 걸 합쳐서 18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각은 90도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유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이 모두 90인 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 값은 c제곱이 되죠.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론은 내부에 있는 사각형 넓이 4개에다가 안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까지 합치면 바깥쪽에 있는 큰 정사각형 넓이가 나오는데 이 둘의 넓이를 합치라는 얘기니까 c제곱 플러스 2ab가 돼요. 이렇게 넓이가 나왔죠? 근데 구하다 보니까 그냥 바깥쪽에 한 변 길이가 a 플러스인 정사각형을 가지고 넓이를 구한 이 넓이 값이나 그다음 내부에서 삼각형 4개와 정사각 하나의 넓이를 합쳐서 만든 이 넓이 값은 어쨌든 서로 같은 값이죠. 그럼 등식이 만들어지네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등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2ab랑 같은데 좌변 2ab와 우변 2ab는 이항하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이게 뭐였죠? 네, 제일 처음에 있었던 직각삼각형의 빗변 c를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과 같다는 것을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이런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증명을 통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인 빗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합과 같다라는 이 정리를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신 덕분에. 아시겠나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게 유클리드 증명이라는 건데 똑같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증명법이 무수히 많습니다. 수백 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증명법은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증명하셨던 피타고라스의 증명법이고, 이거는 피타고라스 그 이후에 나왔던 수학자 중에 유클리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 유클리드라는 할아버지가 여기 내부에 보면 직각삼각형이 보이시죠? 한 변 길이를 a, 여기는 한 변 길이를 b,
그 다음에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기를 예를 들어 C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럼 직각삼각해서 우리가 뭐가 성립하는 걸 배웠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같다는 게 성립하는 걸 배웠었죠. 근데 이 유클리드 할아버지는 왜 이런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또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증명법은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기 교과를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는 증명을 따로 하진 않았고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한 변 길이 A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정사각형입니다. 다시 한 변 길이 여기는 직각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A를 한 변으로는 정사각형 AEDC를 그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 A 제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한 변 길이는 B, 이 B를 한 변으로는 다시 정사각형을 그리신 겁니다.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B제곱이 될 겁니다. 한 변 길이 B는 정사각형이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놓여있는 한 변 길이 C인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요. 그럼 이 넓이는 C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따로 증명하진 않는데 이 내용으로 가지고 증명하진 않았지만 결론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사각형 AEDC의 넓이에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인 BCIH를 더하면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넓이인 AFGB가 나온다는 것을 이 유클리드 할아버지가 증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AEDC의 넓이가 A제곱, BCIH의 넓이는 B제곱, 그 다음에 AFGB의 넓이는 C제곱.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분은 좀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했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증명을 따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 다음에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가장 큰 정사각형은 물론 여길 겁니다. 이 넓이를 S3라고 합시다. 왼쪽에는 이 넓이를 S1이라고 할까요? 오른쪽에는 이 넓이, 조그만 정사각형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결론이 뭐냐면 S1의 넓이에 S2의 넓이를 더하면 S3의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잘 기억해두세요. 뒤쪽에 보면 또 이게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던 개념 아래에 있는 연습 문제인데 각 문제 2번만 끄집어냈어요. 여기 있는 x의 넓이죠. 내부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보신 바와 같이 이 변의 길이가 6이죠. 이 변의 길이가 4예요. 그럼 줄 2개는 6, 줄 1개는 4죠. 그럼 여기가 4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y라고 합시다. 그럼 6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y 제곱이 되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6의 제곱은 36 플러스 4의 제곱은 16 그게 y 제곱. 따라서 y의 제곱은 5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선생님 어떤 수 y를 제곱해서 52가 되어야 되는데 51은 제곱수가 아니라 어떤 자연수를 제곱하면 52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y값이 얼마예요? y값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구한 건 지금 x값이잖아요. 근데 x값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한 변 길이를 제곱하면 되죠. 지금 한 변 길이가 y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지수를 둔 게. 그럼 이쪽도 y가 되겠죠. 한 변 길이 똑같은 y니까. 결론은 x를 구하려면 y를 제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y 제곱의 값을 알고 있잖아요. 52라고. 거기다 갖다 쓰시면 돼요. 52. 따라서 이 정사각형 넓이는 52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2번도 좀 비슷한 유형인데요. 두 줄은 8, 한 줄은 x죠. 그럼 여기가 8일 겁니다. 합동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도형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우리가 y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y면 이쪽도 y가 될 텐데 넓이값 289가 나오려면 y를 두 번 곱해야 되죠. y 제곱이 289 따라서 y는 17입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네, 17입니다. 그럼 y가 17이 됐으니 이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직각이고 이변이 x, 이변이 8, 이변이 17. 됐죠? x값을 구하시는 문제인데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식을 세워서 17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8. 그렇죠? 괜찮지만 아까 선생님이 이거 피타고라스 숫자입니다 라면서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외워두시면 좋아요 라고 했었는데 이 변길이가 15임을 금방 눈치채시면 좀 쉽게 빨리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페이지 3번의 2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넓이를 구하라는 뜻인 것 같죠? 이 넓이를 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보시면 그림의 모양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꼭 그림 모양을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는데 이쪽에 그려져 있는 정사각형, 그다음에 이쪽에 그려져 있는 정사각형, 이쪽에 그려져 있는 정사각형. 이런 식이었죠. 아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넓이를 S1, 이 넓이를 S2, 이 넓이를 S3라고 한다면 빗변으로 만들어진 이 사각형이 가장 큰 사각형이죠. 따라서 S3의 넓이는 S1 플러스 S2랑 같아요. 따라서 빗변 길이를 제곱해서 만들어진 이 넓이 값인 19는 얘랑 얘랑의 넓이 합과 같죠. x 플러스 12랑 같다. 따라서 x는 넘어가시면 7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다음은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는 1번 내용인데 이건 뭐라면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웠죠? 순서가 우리가 배운 순서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 도형이 직각삼각형이면이죠.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고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로 둔다면 뭐가 성립하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같습니다. 이게 성립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삼각형이죠?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있는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을 C라고 두고 나머지 두 변을 각각 A와 B라고 둔다고 칩시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긴 변인 C를 제곱했더니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졌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게 알고 보니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직각삼각형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반대로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긴 변인 C를 제곱했더니 나머지 짧은 두 변인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다면 그때는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구나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게 1번의 내용입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이런 게 성립한다고 배웠었죠? 직각삼각형. 이 변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B라고 합시다. 이 B가 좀 이따 중요하게 쓰니까 잘 보세요. 일단 빗변 길이를 C라고 합시다. 이 C도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자, 이런데 여기서는 뭐가 성립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다고 성립하죠. 당연합니다. 피타고라 정리가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직각삼각형 아니고 만약 내가 둔각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둔각삼각형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A는 그냥 두세요. 좀 전에 그랬던 A의 길이만큼 똑같이 두세요. 근데 둔각을 만들려면 이 B 있죠? 이 B. 이 높이에 해당했던 이 B가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변의 길이는 쟤랑 똑같이 이렇게 B로 둡니다. 똑같이 B로. 옆으로 눕히기만 했죠. 근데 변의 길이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각이 둔각이죠. 둔각.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각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이으면 뭐가 되죠? C가 돼야 되는데 아까보다 C가 좀 더 길어졌으니까 얘를 C1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아까 가장 긴 변에 대했었던 그 변인데 그 변을 C1, 변의 길이가 달라졌을 테니까 C1이라 한다면 이번에는 C1에 A의 제곱과 B를 제곱해서 더한 값과 C1의 제곱값을 비교해보면 이쪽이 더 크지 않을까요? 왜죠? C일 때는 얘네 둘이 같았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서로 같은데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똑같은데 C1이 아까 C값보다 커졌기 때문에 C1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값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쭉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 2번은 예각삼각형이에요. 또다시 A만큼 그려요. 여전히 A입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B를 여기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B를 넘기지 말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넘겨봅시다. 이렇게. 거기서 만들어지는 각이 무슨 각이 되도록? 그렇죠. 이번에는 예각이 되도록. 그래서 양쪽 끝에 있는 이 두 점을 이렇게 이번에는 또 다시 이어줍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변의 길이를 C2라고 합시다. 얘는 여전히 B겠죠? B는 그냥 두고 왼쪽, 오른쪽으로 그냥 변의 기울기 좀 바꿔줬을 뿐이지 변 길이를 바꾸진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여전히 직각일 때나 둔각일 때나 예각일 때가 다 같겠죠. 그런데 C2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아까 C보다 작아졌네요. 그럼 그 C2를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값보다 오히려 더 작아져 있을 테니까 이쪽이 더 크겠네요. 이해하십니까? 자,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결론은 밑에 써드렸던 이 내용들이에요. 결론은 직각일 때는 가장 긴 변, 이게 중요한 거는 이런 직각, 둔각, 예각을 구분할 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보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삼각형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을 찾습니다. 가장 긴 변을 찾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을 적용한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가장 긴 변인 C제곱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 크기를 비교했더니 만약에 둘이 좌우가 서로 같다면 이 삼각형은 처음에 보신 것처럼 직각삼각형. 그럼 가장 긴 변을 제곱했더니 나머지 두 변의 제곱약보다 만약에 더 크다면 그때는 두 번째 설명드렸던 둔각삼각형. 가장 긴 변을 찾아 제곱했더니 나머지 두 변의 제곱약보다 오히려 더 작아졌다면 그때는 세 번째 설명드렸던 예각삼각형의 조건이라는 뜻이죠. 아시겠나요?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네, 충분히 하실만 하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는 예제 문제는 3번이에요. 3번에 아무거나 찍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뭐 2번 같은 경우 2번 다음 주어져 있는 이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찾으라는 거죠. 예각이니 둔각이니 아니면 직각이니 이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런 어떤 삼각형인지를 찾으라고 한다면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게 1번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가장 긴 변을 찾습니다. 가장 긴 변을 일단 가져다가 걔를 제곱시켜요.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두 변을 가져다가 각각 제곱해서 그 둘을 더해서 처음에 있는 가장 긴 변의 크기와 비교해 보는데 좌변은 36이 되고 우변은 16 더하기 25가 돼서 이 변이 41이 되죠. 이쪽이 더 커졌네요. 이쪽이 더 커졌다는 뜻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작아졌다는 뜻이니 따라서 이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엔 3번 정도 해볼까요? 3번. 가장 긴 변을 찾으십니다. 13의 제곱은 12제곱 더하기 5의 제곱과 같아지죠. 그래서 얘는 직각삼각형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빨리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많이 봤던 피타고라스 숫자이기 때문에 좀 빨리 설명드린 겁니다. 52, 13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피타고라 숫자예요. 근데 보면 이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지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좀 다른 변 해볼까요? 여기는 5번 한번 볼까요? 6, 11, 13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요? 가장 긴 변을 찾아요. 13을 제곱합니다.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을 덧셈해 봅니다. 좌변은 169예요. 6을 제곱하면 36, 11을 제곱하면 121.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합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은 이거 원래 증명을 좀 해드려도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증명도 아니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직각삼각형에는 세 개의 변이 있겠죠.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 선분 AB 위에 어딘가에 아무 곳에나 상관없다는 뜻이죠. 점을 하나 잡아요. 중점이 아니어도 됩니다. 선분 AC 위 어딘가에 점을 하나 잡아요. 그 점을 책에서 보면 D와 E라고 불렀죠. 그 두 개의 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D에서 오른쪽 꼭점인 C, E에서 왼쪽 꼭점인 B를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요. 자, 이랬을 때 위에는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색깔로 정리해드리면 선분 AE의 제곱 더하기 선분 BC의 제곱은 선분 BE의 제곱 더하기 선분 DC의 제곱과 같다. 이게 성립하는 뜻이죠. 증명법은 단순하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증명법은.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 정의를 쓰시고요.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 정의를 쓰시고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 정의를 쓰시고 마지막에 가장 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 정의를 쓴 다음에 그 네 개씩을 연립하다 보면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이렇게 형성화된 위아래 노란색 길이의 제곱의 합이에요. 공식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곱의 합은 이 X자 모양의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성립하고 두 번째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 중에 흔히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은 마르모나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런 마르모나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대각선이 수직이 되도록 사각형을 그리려면 무수히 많은 사각형들을 그려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D라고 부른다면 얘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증명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AB의 제곱 플러스 CD의 제곱은 선분 BC의 제곱 더하기 선분 AD의 제곱과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것도 좀 그림을 형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는 마주보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있는 문제 중에 오른쪽 끝에 있는 두 개씩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선분 DE. 선분 D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선분 D의 제곱, 선분 BC의 제곱을 말하죠. 되나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라는 얘기죠. 나머지 두 변, 이 변과 이 변의 제곱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분 CD의 제곱 플러스 선분 BE의 제곱과 같아요. 근데 CD가 8이라고 되어 있죠. 선분 BE는 6이라고 되네요. 그 둘을 제곱해서 더한 값과 같으니 64 플러스 36, 10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문제는 똑같고요. 그 다음은 이런 문제죠. 4번 한번 풀어볼까요? 4번. 마주보는 두 점, 그러니까 지금 AD의 제곱이죠.
AD랑 BC라는 마주보는 두 선분의 제곱의 합은 결론 이 네모 자리에 들어갈 식은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CD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선분 AB의 제곱은 9의 제곱이에요. 선분 CD 제곱은 아직 안 나왔네요. 이게 얼마인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죠. 이 삼각형을 바깥으로 빼서 보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변이 6이네요. 이변이 8이고 그럼 피타고라 정의에 따라 3, 4, 5, 6, 8, 10 이렇게 되죠. 3의 2배 6, 4의 2배 8, 5의 2배 10. 네. 그럼 선분 CD 길이 알아요. 10의 제곱. 81 플러스 100. 정답은 181. 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개념입니다. 수업에. 아까 정말 피타고라 정리. 왜 직각삼각형에서는 왜 세변 길이의 다음과 같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같습니다라는 피타고라 정리가 왜 성립합니까? 라는 것을 증명할 때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증명한 방법도 있었지만 유클리드 할아버지가 증명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은 이런 거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직각삼각이 주어질 때 여기 있는 이 한 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 여기는 한 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 여기는 한 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있는 넓이를 S1, 여기 있는 넓이를 S2, 여기를 S3라고 한다면 결론이 뭐였나요? S1의 넓이에 S2의 넓이를 더하면 가장 긴 변으로 만들어진 정사각형 넓이인 S3와 같죠. 이걸 배웠죠.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변형한 겁니다. 직각삼각형에 여기를 한 변 길이 A, 얘를 한 변 길이 B, 얘를 한 변 길이 C라고 둔다면 A를 한 변으로 하는 반원이에요. 그럼 B를 한 변으로 하는 반원. 그 다음에 C를 한 변으로 하는 반원에서도 똑같이 이 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걸 직접 계산해 보시면 충분히 또 이렇다는 걸 알 수도 있는데 뭐 해보지 않으셔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나요? 자, 두 번째 개념은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데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그렸던 그림 다시 그려드릴게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반원을 그립니다. 얘를 한 변으로 하는 반원. 다시 얘를 한 변으로 하는 반원. 늘 그래요. 다시 얘를 한 변으로 하는 반원을 그립니다. 이 그림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이 그림. 여기 왼쪽에 있는 게 S1, 오른쪽에 있는 게 S2, 아래쪽에 있는 가장 큰 반원이 S3였죠.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큰 반원을 위로 접어 올립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넓이는 여기랑 여기가 위쪽에 있는 넓이에요. 살짝 지울게요. 근데 그 넓이를 계산하려면 S1에다가 S2의 넓이를 더하고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를 덧셈하면 위에는 전체 부분이 색칠되겠죠. 이해하시죠? 위에는 전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색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이 반원을 위로 접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이 안 예쁜데 이게 원래는 원이에요. 아래쪽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돼서 이 S3가 위로 접어 올려지는데 그러면 저 S3를 빼고 남는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여기와 여기 이쪽이 되겠죠. 이쪽과 이쪽이 될 겁니다. 됐죠? 마치 뭐 초승달 모양을 두 개 붙여놓은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 넓이의 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넓이의 합은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서로 같아져요. 이 넓이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수미가 저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저기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가 이 직각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자, 밑에 그림을 살짝 옮겨서 다시 그려드릴게요. 저게 왜 성립하는 건지를. 지금 우리가 그렸던 그림은 이렇죠? 직각삼각형. 이 한 변을 지름하는 반원. 이 한 변을 지름하는 반원. 다시 이 한 변을
지문하는 반원을 그린 겁니다. 됐나요? 그럼 위에 있는 넓이를 여기를 계산하려면 일단 S1을 계산해야 될 테고요. 여기 넓이를 계산하려면 S2의 넓이를 더 쓰면 될 테고 여기 넓이까지 합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더 쓰면 쓸 겁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접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만큼의 넓이는 빼야지만 문제에서 원했던 이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 넓이가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넓이에다가 아래쪽에서 위로 접어 올리던 S3의 넓이를 빼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S1의 넓이에 S2의 넓이를 더한 거는 S3 넓이와 같다고 되어 있네요. 이 넓이는 실제로 S3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에는 이 식은 S3 플러스 삼각형 넓이 빼기 S3 둘이 지워지죠? 남은 거는 삼각형의 넓이. 누가?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실제로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간단한 증명을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주로 굉장히 연습 문제 할 때 많이 쓰이고 쓸데없는 이런 불편한 계산들을 많이 안 하고 간단하게 줄여주기도 하니까 내용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연습 문제 2개 있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의 세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릴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만약 S1, 얘를 S2로 둔다면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을 가지고 만들어진 반원이 가장 큰 넓이인 S3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S1의 넓이에 S2의 넓이를 더한 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 결론 위에 있는 색칠되지 않은 흰색 반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색칠되는 넓이를 구하서 그러면 S3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S3의 넓이는 지름이 4, 그럼 반지름이 2가 되겠죠. 반지름이 2자인 반원의 넓이죠. 그럼 원넓이는 반지름을 2번 곱한 다음에 파이를 곱한 건데 그걸 2로 나눴으니까 정답은 2파이가 색칠한 부분 넓이가 될 테고요.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반원 2개 아래쪽 반원이 넘어가면서 그 큰 반원의 넓이를 빼고 남는 나머지 넓이는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이 필요하고요. 밑변은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럼 수직을 끼고 있는 양변이 얘가 밑변이 되면 얘가 높이가 될 테고 얘가 밑변이 되면 얘가 높이가 될 테니까 결론은 두 변을 곱한 값을 2로 나누시면 넓이가 나오겠죠. 정답은 24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과제는 여기까지 연습 문제 여기 밑에 있는 예제 문제랑 유제 문제를 푸시고요. 이쪽에는 19페이지 과제입니다. 20페이지 과제입니다. 21페이지도 과제입니다. 22페이지는 안 배웠으니까 과제 아닙니다. 22, 23, 24, 25, 26, 27, 28은 과제가 아닙니다. 29도 과제가 아니고요. 30도 과제가 아니고 31 과제 아니고요. 32 과제가 아니고 그럼 어디 과제냐면 33페이지의 과제고 34페이지의 8번까지가 과제입니다. 아셨죠? 38페이지의 8번까지가 과제예요. 중간에 건너뛰라고 했던 부분은 과제 안 하셔도 되고요. 34페이지에 8번까지가 여기 보이는 과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